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은요, 문제 형태들이 항상 이렇습니다. 합이나 차를 주고, 그 다음에 곱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얘네를 준 상태에서 너한테, 야, 그러면 이런 애의 값이 얼마게?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을 주어졌는데 곱은 안 주어져 있으니까 곱을 여기서 찾을게요.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 x 플러스 y가 9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그럼 대입하시면 27 마이너스 9xy가 9여야 되니까 아 이거 xy가 얼마였다? 2구나 이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 xy가 2인 겁니다. 한번 숨겨져 있던 거 찾았어요. 그 다음에 5제곱을 물어본단 말이야. 5승을 물어보죠. 그치? 근데 5승에 대해서 내가 공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로 나오게끔 유도하고 두 번째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합니다. 불필요한 부분 제거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면 제곱이랑 세제곱은 구하는 게 쉽잖아. 너가 이제 공식으로 외워놨으니까. 그래서 제곱이랑 세제곱으로 나오게끔 유도했어.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 다음 쓰잘데기 없는 애가 이런 애들이지. 이렇게 두 개 곱해진 거, 이렇게 두 개 곱해진 거. 그치? 얘들 뺄 거야. x제곱, y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y.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요. 세제곱 이런 거 물어보고 야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냥 그거 기본꼴 통해서 이런 문제를 더 풀어낼 수 있어 빠르게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얼마냐면 9에다가 2 빠졌으니까 5고요. 얘는 9고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해서 4고 3이네요. 그치? 그래서 45 마이너스 12에서 얼마 튀어나옵니까? 33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배제고치고는 쉬웠던 문제고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2번은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강동고치고 어렵게 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함정을 좀 파놨거든요.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2번이요. 이런 문제 형태들이 계속 어땠냐면 기본꼴에서는 합이나 곱을 주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꼴의 합을 물어보는 이런 형태였죠. 그치? 얘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아 나한테 이거 물어보는 건 알겠는데 두 수의 합이나 곱은 안 주어졌습니다. 맞지? 그게 숨겨져 있는 거죠. 한번 숨겨놨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a제곱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b제곱은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이거 두 개 합리적인 의심으로 합차죠. 뭐 하고 싶어요? 곱해보고 싶지. 더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한번 곱해볼게. 그럼 a제곱, b제곱은 얼마야? 16 빼기 12니까 4잖아요. 그치? 맞죠? 그러면 ab의 제곱이 4네. 그럼 ab는 4의 제곱근이니까 ab가 뿔마인데 봐봐. 부호 판단이 안 되잖아. 근데 부호 여기 좋지? 둘이 부호 다르다며. 그럼 ab는 얼마? 마이너스 2 하나 숨겨놨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 합을 찾고 싶어. 그래서 한번 더해볼게. 더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야? 8이잖아. 그치? 내가 지금 곱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8이었다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였던 거야? 4였던 거지. 그럼 a 플러스 b가 뿔마인데 이제 봐봐. 여기서 판단이 안 서. 뭐가 판단이 안 서냐면 둘 중에 하나 음수야. 근데 더했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뭐가 결정해 주냐면 얘네들의 절대값이 결정해 주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둘 중에 하나 음수인데 얘는 음수잖아. 근데 만약에 3 마이너스 1이면 뭐야? 두 개 더하면 2잖아. 맞아? 그럼 절대값에 따라서 얘가 뭐야 하는 거야? 지금 부호가 달라지지. 그럼 이거 가지고는 내가 판단이 안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뭐지? 싶은데 이거 한번 숨겨놨던 거지. 뭐지? 싶은데 얘에서 얘를 한번 빼볼게.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4루트 3이고 합차뿔이 유도가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얼마였던 거야? 4루트 3이었던 거지. 근데 봐봐. a 마이너스 b가 부호는 뭔지 확실해. 얘는 음수에서 양수를 빼놨으니까 무조건 얘는 뭐야? 음수지. 음수에서 양수 빼면 무조건 음수잖아. 근데 둘이 곱했는데 양수야? 그럼 얘는 뭐였단 이야기야? 음수였단 이야기지. 맞아? 둘이 부호가 같아야 양수일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합이 뭐였다? 음수였구나 이거지. 그래서 합이 음수니까 a 플러스 b는 뭐였다? 마이너스 2구나 이거지 지금 상태가. 맞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고 ab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네요. 얼마? 마이너스 20이네. 그치?
맞습니까? 단순히 그냥 부호 판단 안 하시고 그냥 접근하시면 바로 틀린 문제죠. 이렇게 숨겨져 있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시험 문제 항상 이런 식입니다. 나왔던 거 그대로 또 발전해서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 뒤로 와서요. 3번, 4번이 사실상 똑같은 문제인데 3번은 상일여고 거죠. 상일여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둔총고 건데 3번은 난이도를 평가하기에는 2, 3등급 왔다 갔다 하시면 맞추셔야 되고 공부를 하셨다면 4번은 1등급 수문장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모의고사 4점짜리였거든요. 얘도 그대로 뺏겨서 냈기 때문에 먼저 3번 보시고 해보시고 일단 첫 번째로 3번 보시면 너네가 이 문제를 어디서 많이 보냐면 항등식 파트에서 많이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항식 px를요 다항식 a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래.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거 3x 플러스 5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는 2였던 거지 이렇게. 그럼 봐봐 왼쪽과 오른쪽은 어떤 식? 같은 식이야. 왜? 표현만 달라. 그래서 이 등식은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방정식이고요.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성립하면 얘는 무슨 식? 항등식이잖아. 근데 왼쪽 오른쪽이 같으면 다 성립하겠지. 뭐가 들어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야? 항등식인 거지. 맞아? 이 항등식이고. 자, 두 번째. 되게 어려운 거 하나 물어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들아 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어. 얼마야? 1이지. 왜? 잘 봐. 2로 이렇게 나눈다는 이거잖아. 여기서는 뭐만 나와? 목만 나오지. 목. 나눠 떨어지잖아. 얘도 목만 나오죠. 나눠 떨어지니까. 얘도 나눠 떨어지니까 목만 나오지. 나머지는 어디서만 나와? 여기서만 나오지. 1이잖아. 그치? 자 그럼 이 개념 봐봐.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자 이런 거지. 자 fx가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2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이거래. 오케이? 그럼 잘 봐. 너 fx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어? 모르지. 왜? 얘를 부르잖아 qx. 맞지? 그냥 그러니까 fx 근데 어쨌든 얘랑 얘는 뭐하는 식? 같은 식이지. 맞지? 그럼 너한테 이 문제에서는 야 fx가 그냥 이거야 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야. 그치?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판단이 되니까 문제 이렇게 내놨겠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 2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잖아. 그럼 잘 봐. 너 얘랑 똑같아. 생각 자체가. 2x-1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 아? 그럼 봐봐. 여기서는 얘는 뭐가 돼? 나눠 떨어지지. 나눠 떨어지잖아. 나머지 어디서만 나와? 여기서만 나왔겠지. 아 그러면 이 rx는 뭐다?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똑같네. 이해도 여기까지? 아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네 이렇게. 나머지가 뭐였던 거야? 이거였던 거야. 이게 rx잖아 그러면. 맞아? 아 그래서 r-1은 뭐다? r-1은 1이구나 이거죠 지금. 맞아요. 이 정도 문제가 2등급 수문장이라고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 4번이고 4번은 킬러입니다. 킬러예요. 준킬러급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4번. 볼게요. 나였다면 시험장에서 얘를 봤을 때 어떻게 사고방식이 흘러갔을 것 같냐면 어쨌든 fx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근데 fx제곱을 x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은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달래.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x제곱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이렇게 생겼던 거잖아. 이렇게 생겼던 거고 그럼 x제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얘가 혹시 얘를 인수로 갖고 있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다시 얘가 얘를 인수로 갖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든다고. 맞지? 그치? 그러면 요 놈이 얘를 인수로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네가 뭘 해보겠어?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겠지. 근데 이 상태로 인수분해 하는 것보다 얘 있는 이 자체로 인수분해 한 뒤에
그 인수에다가 x 대신 x제곱 집어넣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잖아. 맞아? 근데 봐봐. 내가 이놈을 px라고 할게. 얘를 인수분해하려고 보니까 개수의 합이 얼마야? 0이지. 개수들의 합이 0이잖아. 그럼 얘는 뭐였다는 이야기야? p1이 0이었다 이 얘기지. 그치? 맞지? 그럼 이 논리가 이해가 되나 봐봐. 잘 봐. 첫 번째. p1이 0이야. 그럼 두 번째. px는 x-1을 뭐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갖고 있구나 이거지. 그치? 이렇게 인수로 갖고 있구나 이거잖아. 그럼 이 인수분해를 마무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얘는 x-1로 나눴을 때 몫이지. 그럼 1차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할 거니까 뭐 해야 돼? 조리제법 쓸 거 아니야 너 이렇게. 그래서 요놈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0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럼 요놈이 요게 x-5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던 거지. 잘 봐. 그러면 요놈이 인수분해가 x-1 그다음에 x-5 x 플러스 3 이랬던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다가 x 대신 x제곱 집어넣은 게 얘였으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qx제곱 플러스 x4승 마이너스 x제곱 이랬던 거지. fx제곱이 생긴 게. 근데 있잖아. 봐봐. 얘. 그럼 혹시 얘가 얘를 인수로 갖고 있나 한번 보려고 했더니 얘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얘. 맞아? 그러면 얘는 얘를 뭐로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인수로 갖고 있지. 그럼 잘 봐. 요 놈을 이렇게 해서 x제곱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1로 또 나누는 그 문제잖아. 이렇게 나누고 있지. 근데 여기서는 뭐야? 나눠 떨어지지. 그럼 나머지 어디서만 나와? 여기서만 나왔을 거 아니야. 맞아? 똑같은 문제라고 한번 숨겨놨을 뿐이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이놈이 x4승 마이너스 x제곱을 x4승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1이고 그치? 몫이 1이고 나머지는 요거 만들어줘야 되니까 3x제곱에 마이너스 3은 더해줘야지 이렇게. 그치?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뭐였던 거야? 얘가 rx구나 이거지 지금. 맞아? 따라서 R3은 얼마야? 마이너스 27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4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24구나 이 얘기죠 지금. 정확하게 구조 똑같아. 한번 숨겨놨던 거 빼고는 상일중인 거랑 상일중이래. 상일고 거랑. 알겠어요? 이런 거 공부하시는 게 내신 대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한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다음에 뒤로 와서 5번은 킬러입니다. 네, 킬러고요. 일단 나 적을 동안 도저히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이 5월에 여기 학원으로 이직을 했는데 작년까지 학원에서 고1, 2, 3을 다 수업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수능 봤던 고3애 중에 수학이 얘는 미적이었습니다. 얘 미적 1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 얘 잘했습니다 진짜로. 미적은 잘했는데 언어랑 외국어가 5, 4인가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얘가 물, 화, 생 했던 것 같은데 물이 2였고 화가 1이었고 이랬던 것 같아요. 당연히 얘는 뭐였겠습니까? 재수했죠. 야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얘 진짜. 이과 성향으로요. 근데 요것만 조금 올리면 얘네 의도도 가능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재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얘 얘기를 하냐면 얘가 푸는 거 보면 가끔 나도 놀래거든요. 왜 놀랬냐면 기발해서 놀래는 게 아니야. 미련해서 놀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 보잖아요 얘. 그냥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4차식이네요. 4차식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미정계수가 몇 개야? 5개잖아. 식 5개 뽑아내면 되겠네요. 하나 뽑았지? 여기서 계속 식을 5개 뽑아내요. 그걸 다 연립합니다 얘. 실제 이렇게 해서 풀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럼 내가 그래서 뭘 놓쳤지? 그 다음 공부를 합니다 얘가.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냐면 이런 거 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있잖아. 맞지? 그러시면 안 돼. 고등학교 가면 이제 슬슬. 오케이? 네. 한번 봐봐. 일단 나는 미련한 방법은 안 알려주겠죠. 그렇지?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나는. 스스로 공부하실 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봐봐. 4차식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P3은 64고요. 요 관계식을 줬습니다. 얘는 항등식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항등식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P6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이런 문제를 앞으로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다항식 결정 문제 이런 걸 부를 겁니다. 다항식 결정이요. 이 문제 유형은요 나중에 너 이제 미분 배우셔도 그대로 이제 도함수 이용해서 그대로 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오케이? 네. 다항식을 결정해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다항식 px의 차수와 최고차 개수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항식 px의 차수와 개수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문제 조건에서 얘네들의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줄 겁니다. 인수요. 오케이?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교과서적으로 너무 쉽게 내는 게 이런 겁니다. 야, P1은 0이고 P2는 0이던데 근데 얘가 2차고 최고차 계수 1이야. 이러면 너무 쉬워지지. PX가 뭐였던 거야? 그냥 X-1 곱하기 X-2 이거였던 겁니다. 이거 결정 못하는 사람 없죠? 이건 교과서고. 오케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자, 그런데 이런 문제처럼 이제 조금 어렵게 낼 때는 이렇게 숨겨놓는다고요. 이런 숨겨놓는 걸 네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센스나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그런 경험들이 이제 점수를 내겠죠. 차이를 가릴 겁니다. 그럼 잘 봐. 얘 같은 경우에는 너가 막 이런 거 해봤을 거 아니야. 쌤 이거 막 1도 대입해보고 2도 대입해보고 근데 별 유의미한 결과는 못 얻어냈어요. 맞지? 근데 얘가 2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1이 딱 한순간에 같아지지. 언제?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0일 때. 0일 때 딱 여기 1로 같아지잖아. 아, 그러면 x가 0일 때는 얘가 얼마였던 거냐면 얘는 진짜 항등식이니까 x가 0일 때도 다 성립하는 거지. 그럼 잘 봐. P1은 16, P1이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유의미한 정보가 나오네? P1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P1이 0이었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거. 아, 그러면 PX가 X-1을 뭐로 가지고 있다? 인수를 갖고 있다, 이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얘가 몇 차야? 4차지. 4차인데 X-1을 한 개 갖고 있는지, 두 개 갖고 있는지, 세 개 갖고 있는지, 네 개 갖고 있는지 네가 알아볼라. 모르지. 아, 그러면 얘가 몇 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N이라고 할게. 근데 N은 최대 몇이겠어? 4겠지. 4차니까. 맞아? 그 다음에 뒤에 뭔지 모르겠으니까 뒤를 뭐 HX라고 할까, 이렇게? 뒤에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자, 그럼 봐봐. 이때 요게 성립한다면 이게 항등식이라며. 그럼 내가 PX에 대한 대략적인 틀은 짜놨지?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P2X 플러스 1이 2X의 N승 H 2X 플러스 1 이거잖아. 그치? 그다음 오른쪽은 16 곱하기 PX 플러스 1이면 여기다 X 플러스 1 대입해보면 X의 N승 H X 플러스 1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럼 잘 봐. 좌변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2의 N승 곱하기 X의 N승 H 2X 플러스 1은 16 곱하기 X의 N승 HX 플러스 1이고 X의 N승은 똑같으니까 약분해버리고요. 그 다음 얘도 항등식이죠. 항등식이었으니까 X에다가 0 대입해버리면 좌변이 얼마냐면 2의 N승 곱하기 H1은 우변은 16 곱하기 H1이잖아. 이게 성립을 해야 되지. 항등식이니까. 그럼 N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N은 4였다는 이야기 아니야? 4. 2의 N승이 16이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와. 자, 그럼 봐봐. 요 놈이 N이 4야? 그럼 X-1의 4승이지, 이거. 맞지? 그러면은 PX가 뭐였다? PX가 X-1을 4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럼 뒤에는 그냥 뭐야? 상수여야 될 거 아니야, 상수. 더 이상 차수 늘어나면 안 되잖아. 맞아? 상수니까 그냥 HX가 상수였던 거야. 그냥 K지, 이렇게. 이래야 4차잖아, 얘. 자, 그런데 P3이 64래. P3이 64래. 그럼 대입할게. 64는 3 대입하시면 2의 4승 곱하기 K니까 K가 얼마였다? 4였다는 이야기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PX가 요게 얼마였던 거냐면 4 곱하기 X-1의 4승이었구나 라고 이제 네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지.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P6이니까 P6은 4 곱하기 5의 4승이니까 이거 625죠. 그러면 2500 이렇게 나오겠네. 이 정도 문제는 킬러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너는 학습을 할 때 이런 문제도 있구나 라고 이제 하시고 내신 대비 하실 때는 이 전 단계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다가 이제 네가 능력이 되면 이제 도전하셔야죠. 아시겠죠? 근데 아예 안 보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오케이? 네. 힘들더라도 한번 보셔야 되고. 뒤로 와서 이제 6번, 7번 있는데요. 6번은 선사고 거고 7번은 한영고 거죠. 그치? 6번 선사고인데 선사고 좀 쉽거든요. 선사고는 완전 교과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거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잡히면 7번을 한 번 더 꼬았거든요. 한 번 더. 한 번 더 꼬았을 때 어떻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야 됩니다. 6번을 먼저 해봐요. 이 문제도요. F5라는 걸 구해달래요. 그럼 얘는 다항식을 결정해달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 정보를 이용해서 fx를 구해줘 이 얘기죠. 그치? 근데 최고차 계수가 1이고 4차식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수랑 그 다음에 4차 차수까지는 알겠으니까 이제 뭐만 잡아내면 되냐면 인수만 잡아내면 되죠.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인수만 잡아내면 되는데 잘 봐. 너 얘랑 비교 좀 해봐. F1이 0이고 F2가 0이고 F3이 0이고 F4가 0이었대. 그럼 너 이거 결정하는 거 1도 아니지. fx 어떻게 생겼던 거야? 이 상태면 fx가 x-1을 인수로 갖고 있고 x-2, x-3, x-4를 인수로 갖고 있던 거지. 그 얘는 x-1, x-2, x-3, x-4 이렇게 인수로 갖고 있었다고. 최고차 계수 1이고 4차니까 더 이상 쓸 거 없잖아. 이제 끝난 거야. 근데 이게 아니잖아 지금. 어때? 이렇게 생겼지. 그 봐봐. 이때 얘에 대한 좀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 얘보다 얘가 얼마만큼 더 커? 1만큼 더 크지. 그럼 잘 봐. 요 식을 내가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이 되네. 아, 그럼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방정식의 근이 뭐랑 뭐였다? 1이고 2고 3이고 4였다 이 얘기지 지금. 맞아? 그러면 이런 방정식 fx 빼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 놈이 x-1, x-2, x-3, x-4를 인수로 갖고 있었다 이 얘기지. 맞아? 그럼 봐봐. 얘 4차야. 4차에서 1차 빼봐야 차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요 놈이 x-1, x-2, x-3, x-4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잖아 지금. 최고차 계수 1이고 4차식이고. 그치? 그러면 최종적으로 fx는 뭐였던 거냐면 fx는 x-1, x-2, x-3, x-4 플러스 x 플러스 1이었네 라고 해서 네가 지금 fx가 결정이 된 거라고. 이 상태에서 f5 값 구해달래? 그럼 f5는 4, 3, 2, 1 플러스 6 이거지 그치? 그 얘는 24 더하기 6이니까 얼마? 30이었던 거지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요게 한 번 더 발전하면 다음 문제 마지막 7번이요.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다항식 결정해달라는 문제고 그럼 얘는 차수와 최고차 계수 알아야 되는데 여기 차수는 주어졌죠. 3차라고. 최고차 계수를 모르는 상황. 두 번째 얘의 인수들 찾아야 돼. 인수들을 여기다 한번 숨겨놨지. 그치? 그럼 잘 봐. 얘가 규칙을 한번 보니까 얘보다 1만큼 더 크고 2만큼 더 크죠. 얘도 얘보다 1만큼 더 크고 2만큼 더 크잖아. 그럼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던 거네. px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라는 이런 방정식의 근이 뭐랑 뭐였다? 1, 2, 3, 4였다. 이 얘기잖아 지금. 맞아? 그럼 한쪽으로 x 플러스 1 곱하고 정리 좀 해주면 x 플러스 1 곱하기 px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봐봐. 얘 몇 차야 이거 이제? 4차지. 2개 곱해서 4차잖아. 그래서 근이 몇 개였던 거야? 4개였던 거야 이렇게. 그럼 최고차 계수 뭔지 모르겠어? k라고 할게. x-1, x-2, x-3, x-4를 인수로 갖고 있었다 얘가. 이렇게 생겼단 이야기네. 자 근데 이때 내가 이 k를 결정을 하고 싶은데 봐봐 얘는 어쨌든 왼쪽 오른쪽 같은 식이니까 x에다 얼마를 대입해도 성립한다고. 근데 px를 모르니까 얘를 없애버릴게.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할게.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은 k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거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 120이거든요. 그럼 k는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120분의 1이었던 거지. 맞아? 아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20분의 1이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고요. 다 결정됐지. 그래놓고 나서 이제 구해달라는 게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P5잖아. 그럼 x에다 5 대입할게. 5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6 P5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20분의 1 곱하기 4, 3, 2, 1 이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24고 얘랑 곱해지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5분의 1이네. 그리고 7이 넘어왔고 6으로 나눠 그게 뭐야? P5잖아 지금. 맞아요? 그 얘는 6분의 5분의 34고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곱해진 거니까 번분수 30분의 34 근데 얼마? 15분의 17이었구나 이거죠 지금. 맞습니까? 네. 그래서
5, 6, 7은 사실상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다항식 결정 문제 중에서. 다항식 결정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차수랑 개수 찾는 거. 두 번째, 인수 순경구 찾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 이용해서. 오케이? 네. 자, 인수분해라는 거는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표현한 걸 우리가 뭐 한다고 합니까? 인수분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각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수고, 얘도 인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요, 공통인수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죠. 그치? 예를 들어서 AB 더하기 AC라는 이런 다항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 얘를 내가 공통인수인 A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변형시켰죠. 이게 뭐 한 겁니까? 인수분해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식이 있는데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따로 배울 건 없고요. 이런 겁니다. 너 곱셈 공식에서 이거를 다항식의 곱셈을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전개했다고 하죠. 그치? 그래서 얘를 곱셈 공식 이렇게 부르고요. 이 거꾸로 요 과정을, 역과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수분해한 거잖아. 얘를 인수분해 공식 이렇게 얘기하죠. 곱셈 공식 거꾸로가 인수분해 공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게 치환인데, 치환을 이용을 했을 때 보기차식 같은 애들은 바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고요. 이건 이제 문제로 좀 다룰게요. 치환 이용했을 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통부분 다루는 거, 공통부분 억지로 만들어내는 애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들, 이거 중3 때 많이 보죠. 이런 꼴들 기억나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합착골 유도요. 이게 조금 어렵죠. 합착골 유도하는 거, 이런 애가 있고요. 자, 네 번째로 인수정리와 조리제법 이용하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다항식 정리하는 거요. 내림차순 정리하고 이런 거, 변수 여러 개 있을 때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6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 건데, 거기 몇 번이냐면 3번 좀 보겠습니다. 3번이요. 얘가 x제곱 플러스 4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y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자, 볼게요. 얘를 인수분해해달라는 이야기죠. 그치? 근데 얘를 인수분해해달라 그러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변수가 몇 개야? 두 개야. 그리고 항이 너무 많아. 그치? 그런데 그게 너가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보이거든요. 얘가 뭡니까 이거? x 플러스 2y의 제곱이죠. 그치? 그 다음 이거 마이너스 6으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2y죠. 이렇게. 그럼 플러스 9잖아요. 맞지? 그럼 얘를 치환해서 봤다고 하면 요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의 제곱이구나 라고 인수분해가 끝났거든요. 이건 많이 풀다 보면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안 보였어. 안 보였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봐봐. 얘를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면 x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x에 대한 식으로 볼 거야. 몇 차식이야? 2차식. y에 대한 식으로 볼 거야. 몇 차식? 2차. 그럼 뭐가 돼도 상관없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게. x에 대해서 할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하고요. 4y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9. 이렇게 지금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습니다. 그치? 그런데 이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2y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앞에 x 있고요. 이렇게 곱해지면 중간 요 항 만들어지네요. 그치?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네 이거지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변수 두 개짜리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접근하시는 거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6번 해보겠습니다. 6번이요. 자, 6번 보시면 이런 거죠. 봐봐. 아마 뭐 이거라고 생각하고 치환했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랬을 거 아니야.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9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가 안 돼. 2차식으로 치환해서 낮추긴 했는데 얘가 정수범위에서 이쁘게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이거 아니잖아.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얘라고요. 합착골 유도하는 거. 잘 봐. 합착골 유도한다는 게 뭐냐면 완전제곱골 마이너스 완전제곱골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럼 봐봐. 얘가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빼기 x제곱 한 거랑 같아 안 같아? 같지 이거. 얘랑 얘랑 같잖아. 근데 봐봐 얘가 완전 제곱꼴이고 얘도 완전 제곱꼴이지.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어떻게 돼? 합차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복 2차식인가 했는데 안 돼. 그러면 합차꼴이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쌤 이건 더 이상 인수분해 안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얘는 허근 가지죠. 복수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안 합니다. 보통 실수 범위까지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6번의 답은 A가 얼마였던 거 그러면 1이고 B가 3이네요. 그래서 A, B는 3이네요. 그치? 하나만 더 할게요. 뒤에 9번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가 몇 개입니까? 2개죠.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보면 몇 차씩? 3차. B에 대한 식으로 보면 1차죠. 자, 그럼 3차가 인수분해가 쉬워? 1차가 인수분해가 쉬워? 1차. 그럼 1차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는 게 합리적이겠네. 그래서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좀 할게. 그럼 어떻게 됐냐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B 이렇게 되고요. 그치? 그 다음 얘가 뒤에 게 A3승 3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뒤에 거는 A 플러스 1의 3승인 거 모르면 좀 서운하죠. 이건 공식이니까요. 그렇지?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됐겠네요. 인수분해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인수분해 할 때도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5가지에서 다 걸리거든요. 고등학교 인수분해 범위는요. 저 5가지를 명확하게 네가 유형별로 체크해 두셔야 되는 게 2등급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준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 4차식을 인수분해 할 거야. 그치? 근데 얘가 공식도 아니고요. 치환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합차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치? 인수분해를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첫 번째 PX라는 다항식에 대해서 첫 번째 근을 하나 찾습니다. 근을 하나 찾아요. 이때 근데 요 A가 후보군이 있는데 A의 후보군은 뭐냐면 최고차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구성된 이런 유리수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부호는 뿔마 둘 다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잘 봐. 최고차 계수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1이니까 약수가 1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럼 뭐만 보면 돼? 상수항의 약수만 보면 되겠구나 이거지. 상수항의 약수 뭐밖에 없어?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그래서 자 P1 한번 집어넣어 볼게. 얼마야? 0이지. P-1 집어넣어 볼게. 얼마야? 0이지. 아 그러면 이 논리가 뭐냐면 두 번째 야 그러면 얘가 인수정리에 의해서 x-1과 x 플러스 1을 뭐로 가지고 있을 거다? 인수로 갖고 있었을 거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나는 이제 나머지 얘만 구해내면 되겠지. 뭐를 이용을 해서? 세 번째 조립제법 이용해서. 맞아? 그럼 봐봐. 얘가 1, 2 하고요. 그 다음 중간에 비어있고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 다음 얘가 요거 가지고 먼저 한번 나눴다고 할게요. 1, 1, 1, 3, 3, 3, 3, 1, 1 빵이잖아. 그치? 잘 봐. 내가 왜 두 개를 미리 잡아놨냐면 4차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끝내버리면 이거 3차지.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 돼, 이 짓을. 귀찮잖아. 4차 하면 미리 2개 잡아놓으라고, 2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할 수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요 놈은, 요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게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얘가. 맞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던 거냐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었네,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었고 b는 1이네요. 그래서 a 더하기 2b의 값이니까 얼마입니까? 1이네요, 그치? 그래서 얼마? 1번이죠, 1번. 요게 인수정리와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요게 고차방 정식이랑 뒤로 가서 이제 나중에 너 미적분할 때 다항식 다룰 때 고차 다항식 다룰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그대로 이걸 쓰게 되거든요. 이건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2번을 하겠습니다. 10번은 답이 답 불러줄게요. 10번 쉬워서 3x-1 곱하기
x-2 곱하기 x 1번은요. 요 다항식이 얘랑 얘를 인수로 갖고 있대요.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1 플러스 a 플러스 b고요. 이게 0이죠. 항등식이니까. x에다 -1 대입하면 -1 플러스 2 다시면 -2 -a 플러스 b는 0이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시면 a가 얼마 나오냐면 -1이고요. b가 2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 인수분해 좀 해달래. 그러면 얼마였던 거냐면 x4은 -3x 제곱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죠?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데 이걸 보기차식이니까 치환해야지 했는데 안 되죠. 그럼 뭐라고요? 합착골 넣더라고요. 합착골. 얘는 x4은 -2x 제곱 플러스 1에다가 x제곱을 한 번 뺀 거랑 같잖아요. 그치? 식이 변화가 없죠. 앞에 거는 완전 제곱골이네요. x제곱 -1의 제곱이고 뒤에 것도 x의 제곱. 완전 제곱골 유도됐죠. 그래서 합차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다시 미안 -1 그 다음에 x제곱 -x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던 거죠. 얘는 이제 복소수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적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하시면 이게 결과고요. 그 다음에 3번 하나만 별표. 요 문제는 이제 다항식 다룰 때 또는 인수분해 다룰 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삼각형 판별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삼각형이게? 라고 주는데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세 변에 대한 다항식을 하나 줍니다. 얘를 해석하게끔 너한테 요구를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이런 삼각형에 대한 세 변이 주어지면 일단 너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 변이요. 지나치게 길면 안 돼요. 이래야 돼요. 맞지?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 세 변이 이렇게 있는데 한 변이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두 변이 이래. 그럼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아무리 갖다가 붙여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구부리지 않는 한. 맞지? 그래서 한 변이 지나치게 길면 안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는 거야. 삼각형의 형성 조건은. 맞지? 그럼 두 번째로 너 이거 보고 ABC에 대한 해석이 너 바로 돼? 안 되지. 근데 만약에 내가 ABC에 대해서 이렇게 곱해서 인수분해 형태로 해놨어. 그럼 이때는 뭐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고 명확하게 해석이 되지. 맞아? 그래서 마치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뭐 CT 촬영이랑 비슷한 거야. 엑스레이를 찍든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3차를 한 번에 보는 거 쉽지 않단 말이야.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잘 안 돼. 그래서 얘를 뭐 한 거야? 1차로 쪼개서 보는 거라고. 그게 인수분해야.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인수분해 좀 하게. 얘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데 봐봐. A에 대한 몇 차? 3차. B에 대해서는 몇 차? 2차. C에 대해서는 몇 차? 1차잖아. 그럼 제정신이라면 얘를 뭐로 이제 내림차순 정리하겠어? C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겠지. 그럼 C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얘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C 이거이고 그 다음에 A3승 마이너스 저건데 뒤에 그냥 바로 묶을게 이거. 얘랑 얘 A로 묶어버릴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지. 공통인수가 뭐야? 얘잖아.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 A 마이너스 C는 0이지. 그치? 인수분해 더 마무리하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C는 0이잖아. 그럼 이제 이 다항식을 해석을 해보니까 얘가 0이거나 그럼 얘가 0이면 A랑 B랑 뭐하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지. 얘가 0인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 두 변이잖아. 합이 어떻게 0이 돼? 안 되지. 삼각형의 변은 양수야. 그지? 얘는 얘가 0이지. 따라서 삼각형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게 A가 B랑 같거나 또는 A랑 C랑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쉬운데 보통 이 삼각형의 형성 조건을 너한테 써먹도록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얘를 되게 어렵게 내. 인수분해하는 걸 되게 어렵게 낸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고난도 문제에서 하나씩 꼭 튀어나오거든요. 내신 대비 하시다 보면.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줄 거야.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와서요. 3번 별표요. 고난도 3번 별표. 자, 이 문제는 풀려고 치면 봐봐요. 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고 필기 좀 잘해나요? 짝약수라고 하는데요. 짝약수라고 하는데 이게 니네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배우진 않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초등학생한테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얘들아 20의 약수 좀 구해봐. 이러면 얘네들 100%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요. 쌤 1, 20 2, 10 4, 5 이런단 말이야. 그냥 본능적으로 뭐 한 거냐면 곱했을 때 20인 애들 찾죠. 맞지?
그럼 봐봐. 얘와 얘의 관계는 어떻냐면 20의 약수이면서 두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된 거야? 20이 된 거지. 얘도 곱했을 때 20이잖아. 그러면서 20의 약수지.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짝약수 이렇게 부릅니다. 짝약수 이렇게 부르는데 봐봐. 그래서 이런 애들 1이랑 20, 2랑 10, 4랑 5 이런 애들을 짝약수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너한테 짝약수의 개수가 몇 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몇 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단순합니다. 20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지금 몇 개야? 6개지. 근데 6개 중에서 2개가 한 세트잖아. 짝약수는. 그럼 몇 개 있던 거야? 3개가 있던 거지. 맞아? 근데 쌤 약수의 개수가 얘는 구하기 쉬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72래. 약수의 개수가 좀 많지. 근데 얘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 약수의 개수 어떻게 해서 해? 4 곱하기 3이지. 몇 개야? 12개잖아. 그럼 짝약수는 몇 개? 6개. 그렇게 되겠지. 그럼 잘 봐. 얘 봐봐. A랑 B는 1이 아닌 자연수야. 근데 잘 봐. 얘 있잖아. 왼쪽에 얘. 되게 큰 수이긴 한데 수야. 숫자지. 근데 A 곱하기 B는 뭐야? 자, 얘가 이렇게 뭐가 됐다? 인수분해가 됐다는 이야기지. 소인수분해 아니야? 인수분해야 지금. 인수분해 됐지. 근데 얘네들의 곱했을 때 얘가 나온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때? 이 숫자의 짝약수지. 짝약수가 몇 개에게 이거지. 단 1인 건 빼줘 이거지. 그러니까 짝약수 중에서 이런 애들 빼달라는 이야기지. 이런 애들. 이거 하나만 빼달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내가 이 숫자가 뭔지는 일단 찾아야겠다. 그치? 그럼 봐봐. 치환 이용할게. 이렇게 큰 숫자 대입할 때, 계산할 때 치환 이용해서 다항식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잖아. 얘는 이거고, 아 얘가 지금 1을 근으로 갖고 있지. 그럼 바로 그냥 조리집어 쓸게. 그냥 중간까지 생각하고 얘가 1을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빵 요거잖아. 그치?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던 거냐면 t 마이너스 1 곱하기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던 거지. t가 뭐였어? 11이었으니까 얘는 10 곱하기 121 빼기 11 플러스 1이잖아. 그치? 얘는 111이네. 10 곱하기 이거잖아. 그치? 내가 약수의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얘를 소인수분해해야 되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37이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봐봐. 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2 해서 몇 개야? 16개지. 약수의 개수가 16개니까 짝 약수는 몇 쌍? 8쌍이 있던 거잖아. 8쌍. 근데 그 중에서 뭐야? 한 놈이 1인 짝약수는 빼달라는 이야기지. 그럼 하나는 빼줘야겠네. 맞아? 그래서 몇 쌍이었던 거야? 7쌍이었던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애랑 아닌 애는 이런 문제 봤을 때 그 접근 방법이 달라요. 조금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 개념 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번 별표요. 걔도. 이게 모의고사 4점짜리였고 그대로 뺏긴 겁니다. 이거. 해볼게요. 1번 볼게요. 이런 지금 다항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어쨌든 인수분해가 된대요. 인수분해 해봐야죠. 그치? 근데 미지수가 2개고 인수분해가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일단 x에 대한 다항식으로 좀 보겠습니다. 내림차순 정리 좀 할게요. 2x 제곱하고 x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죠. 그치? 마이너스로 묶어버리고 k 플러스 4y에다가 플러스 k x 이렇게 됐겠네요. 맞지?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잖아요. 그지? 근데 얘가 상수항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이렇게 된 거지. 2y, y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잘 봐. 자, 이렇게 곱해졌을 때 말이야. 2x니까 2x, x. 이렇게 곱해졌을 때 이렇게 곱해지면은 봐봐. 얘가 얼마야? 2xy, 2xy지. 4xy지.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8이지. 얘가 4xy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k가 마이너스 8이지. 자연수야? 아니지. 그럼 이게 아니었다는 이야기네. 그럼 혹시 얘가 둘 다 음수였나 이거야 이렇게? 둘 다 음수였나고 보니까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4xy지. 그럼 k가 얼마여야 돼? k가 0이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4xy잖아. 근데 k가 0이면 자연수야? 아니지. 아 그럼 얘가 이게 아니네. 이 순서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거냐면 여기가 2y 플러스 1 여기가 y 마이너스 1 이거 볼게 이렇게. 오케이? 일단 둘 다 양수일 때 볼게. 그럼 봐봐 이렇게 곱해지면 얼마? 4xy 이렇게 곱해지면 얼마? xy지. 5xy지. 그 얘가 5xy려면 k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9여야 되지. 그렇게 도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둘 다 혹시 음수였나 이렇게 볼게. 그럼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y 이렇게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xy지. 그 얘가 얘가 마이너스 5xy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k가 그때 얼마면 돼? 1이면 되지. 그 자연수네 걔가. 아, 그래서 k가 얼마였다? 1이구나 이거지 지금.
맞아?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데 이 중간에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자연수래.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곱했을 때 이게 어떻게 곱해지지? 순서가 뭐지? 부호가 뭐지? 이거를 뭘로 판단한 거야? 자연수인 걸로 판단한 거지. 맞습니까? 네. 됐고요. 다음에 2번은 되게 쉬워서 그럼 바로 할게요. 자, 2번 봐봐요. 얘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플러스 3인 정육면체의 부피가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마이너스 1인 정육면체의 모양의 부피를 빼내겠대. 그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게 남은 부피지. 그럼 이거를 뭐 해달래? 인수분해달래. 야, 그러면 너 이런 거 바로 하잖아. a 3승 마이너스 b 3승은 인수분해가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잖아. 그치? 맞아? 얘가 이 꼴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바로 집어넣게. a 대신에 x 플러스 3 집어넣고 b 대신에 x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4고 그 다음 얘는 x 플러스 3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고 a, b 두 개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고 b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랑 마찬가지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계산해주면 4 곱하기 3x 제곱 8x에 6x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정리해주면 12x 제곱 24x 플러스 28이죠. 그래서 a는 얼마였던 거냐면 12고 b는 24잖아. 그치? 12 곱하기 24니까 얘는 2 곱하기 12의 제곱이랑 같죠. 그럼 144 곱하기 2니까 288이네요. 그치? 답은 얼마? 4번이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봐봐. 아직 시간 좀 남았어요. 여기까지가 올림포스 요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2등급, 요걸 완벽하게 풀어내면 2등급이라고 얘기했죠. 2등급. 그 다음에 오늘 풀었던 데일리 테스트 중에서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이죠. 기출 문제. 앞으로 계속 그 난이도일 겁니다. 기출 문제들은. 그게 2에서 1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킬러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주는 숙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너가 이제 많이 까먹으셨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은 이런 공식 어디였어? 이런 거 많이 까먹으셨죠?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3에서 2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한 50문제, 60문제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냥 거의 구성을 어떻게 해놨냐면 3에서 2를 숙제로 주고요. 그 다음에 2에서 1 왔다 갔다 하는 걸 수업에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풀어주셔야 돼. 이거를 숙제를 밀린다거나 그 다음에 이걸 풀었을 때 만약에 네가 정답률이 한 80%가 안 나온다 그럼 약간 좀 공부를 긴장을 더 하셔야 되거든.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요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네.